안녕하세요. 대인관계의 저자 민승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단어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듣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AI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또는 빅데이터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리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라는 분들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이 조금씩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하나만큼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단어로 추천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초연결이라는 단어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연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연결을 이루는 수단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책의 제목이 좀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언뜻 보고 이거 오타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어이를 쓴 대인관계. 우리 살면서 사람한테 대어본 경험 한두 번쯤 있죠. 그죠? 그 대인관계를 벗어나서 건강한 대인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전환과 방법을 적은 책이거든요. 자, 다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너도 나도 소위 말해서 디지털 변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맥킨지 컨설팅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70%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했지만 70%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스템이 부족해서요? 시스템의 수준이 낮아서요? 그게 아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짜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 몇 개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집이라든지 윤스테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불타는 청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저는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특징이요, 그저 별거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밥해 먹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저런 아날로그적인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 저 나름의 생각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그만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관계의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복하게 창시자, 긍정심리학회 회장까지 했던 마틴 셀리그만이요, 미래 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인성, 관계, 공헌하는 삶.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무려 3분의 1이 관계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 한 번쯤 주목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베그는요, 지금 전 세계는 개인화라는 사회적인 변화가 메가 트렌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나라도요, 행안부 자료에 의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무려 40%는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의 대표적인 형태는 4인 가구였는데 1인 가구로 변했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외로움 전담 부처가 생길 정도고요. 이만큼 이제 관계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SNS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SNS에 수많은 친구가 있는데, 실제 오늘 저녁에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주목해보는 단어 중에 참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죠. 사람은 원래요,
더불어 함께 살게 되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왕따 괴롭힘 문화가 생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은 엄청나게 발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현장을 보면 어떨까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은 이제 협업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팀워크를 넘어서 협업으로. 그런데 UC 버클리의 한센 교수님은요, 이 협업 분야의 대가이시거든요. 이분은 협업의 장벽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협업의 장벽이 독점의 장벽인 거예요. 옆에 팀에게, 옆에 동료에게 절대로 정보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이전의 장벽, 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장벽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규범이나 제도를 가지고 시도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더라도 보편적 친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수준 정도는 필요한 사회, 그러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 하면 우리는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로부터 외향적인 성격의 굉장히 마당발의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양성의 시대에는요, 내성적이어도 그 다음에 인맥의 폭이 좀 좁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따뜻하고 보편적인 친절함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계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조금은 느슨한 기준으로 관점을 바꿔서 무조건 내 마음에 쏙 들어야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바꿔주는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하고 사람들은 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항상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사람만의 인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건강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그러한 건강한 대인관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이 행복하고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단초가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 맘 같기만을 바라지 바라지 말면서 보편적 친절함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